사람이 좀 둥글둥글해야지 왜 남들처럼 치열하게 살지 못해? 요즘 우리는 이런 무례한 질문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예민함을 탓하는 목소리들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딱히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을 억지로 누르며 그 애매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가끔은 잘해주니까 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참견에 대해 아주 차갑고도 과학적인 반론을 제기하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전혀 예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은 지금 회색지대에 적게 맞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미묘한 스트레스는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경계가 감당할 수 없는 정서적 노이즈에 노출되어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라는 가장 절박한 신호, 즉 양가적 관계의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애매한 사람들이 대놓고 나쁜 사람보다 우리의 심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는 명확한 갈등만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시선으로 보면은 진짜 무서운 것은 나쁜 건 아닌데 만나면 기분 나쁜 그 관계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정밀 탐사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거대한 파도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가적 관계는 탐사선 하단에 발생한 미세한 침묵의 누수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바닷물은 조금씩 선체 내부로 스며들어 가장 중요한 엔진과 회로를 부식시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누수를 방치하게 만들고 결국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과 피로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이 미세한 누수가 쌓여 선체가 무거워진 정서적 침수 상태인 셈입니다. 왜 애매한 관계가 대놓고 나쁜 관계보다 해로울까요? 미국 유타 대학교 심리학과의 버트 우치노 교수 연구팀은 이를 예측 불가능한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뇌는 명확히 싫어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즉각적인 방어 모드를 가동합니다. 미리 마음의 갑옷을 입고 대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양가적인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은 잘해줄까? 라는 기대와 또 상처받겠지라는 불안 사이에서 뇌의 편도체는 쉴 새 없이 작동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뇌에게 가장 가혹한 고문이 됩니다.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의 줄리안 홀트 룬스테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양가적 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혈압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대놓고 나쁜 관계만 있는 사람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상대를 거부하고 있는데 전두엽이 논리적 변명을 늘어놓으며 억지로 버티는 동안 우리의 수명 유전자는 빠르게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해로운 누수를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타인과 맺은 은밀하고도 잘못된 인정의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확인받으려 합니다. 양가적 관계의 상대는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가끔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미끼를 던져 우리가 자신의 주위를 맴돌게 만들죠. 이것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는 정서적 약탈의 과정입니다. 그들은 침묵의 계약을 강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주니 나의 미묘한 비난 정도는 견뎌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죠. 우리는 이 부당한 거래에 응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조금씩 반납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지능이 높고 섬세한 프로세서를 가진 이들일수록 이 미세한 독소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촘촘한 신경망은 상대의 숨겨진 의도와 눈빛의 온도 차이까지 무손실 데이터로 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양가적 관계에 잠식된 이들이 반드시 포착해야 할 세 가지 붉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만남 후의 지독한 공허함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왜 나갔지? 라는 허망한 질문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연결이 아니라 착취를 당한 증거입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대신 빨려나가는 느낌, 그것은 이미 관계의 저울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비난이 섞인 칭찬입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했을 텐데. 와 같은 말들. 이것은 칭찬의 가면을 쓴 공격입니다. 상대의 성취를 깎아내려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는 미묘한 언어적 기술이죠. 웃어넘기는 사이 우리의 자존감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셋째,
불행을 즐기는 미묘한 눈빛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보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더 활기차게 조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상대의 고통을 발판 삼아 자신의 안정감을 확인하려는 우월감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성장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머무는 상대의 정체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로운 누수를 막고 우리의 항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에너지 가계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름 옆에 에너지가 충전되었는지, 방전되었는지, 혹은 무미건조했는지를 표시해 보십시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관계는 손절이라는 과격한 선택 이전에 연료 공급을 중단하여 조용히 자연 소멸하게 두어야 합니다. 둘째, 비언어적 주도권을 회복하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답장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상대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반응의 템포를 조절함으로써 뇌에게 우리는 지금 이 관계의 속도를 제어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 좋은 사람의 가면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은 양가적 약탈자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의 수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관계는 세상에 없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우리의 요새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방어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맥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텅 빈 카톡 목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곁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그 애매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고귀한 뇌는 그들의 무의미한 가십과 은밀한 비난을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카톡 목록을 정리하고 오직 우리들을 진심으로 숨쉬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소중한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의 고요함이 그 불편한 함께함보다 100배는 더 우리들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켜질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우리들의 평온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소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정당한 명분이 되었다면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주변이 오직 맑고 투명한 진심들로만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